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 이런 거는 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리 오늘 볼 코인은 이제 아톰 코스모스 코인인데요. 우리 스터디 멤버분과 구독자분들께서 다수 또 업데이트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과거 분석을 했으나 로데이터가 좀 변동된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추가된 사항도 있고 그리고 툴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미 분석했던 내용들도 이렇게 변동 사항이 생기면은 가능한 지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좀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난 이제 아톰 코인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아톰 코인은 이제 레이어 제로 인터체인으로서 여기 위에서 이제 레이어 원 코인들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코스모스 허브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거버넌스 토큰이죠. 그리고 스테이킹에서 여러 가지 비용 속도 확장성을 이제 개선시킨 이런 코인이고 개발 친화적이라서 코스모스 허브 이 네트워크 활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게 좀 장점으로 보여지고 이게 펀더멘탈적인 요소로는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추후에 이제 뭐 ETF 등에도 포함될 확률이 만약에 내가 펀드 매니저라면 뭐 레이어 원 코인 레이어 뭐 제로로 봐야겠지만 이런 기존 근본 코인들 중에서는 채택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마켓캡은 조금 떨어져서 35위에요. 그리고 가격 상승 제한은 여전히 적다고 볼 수 있고 토크노믹스 보면은 뭐 요거는 그대로입니다. 인플레이션율도 큰 변화 없고 거의 그대로라서 토크노믹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아쉽고 가격적인 내용들 보면은 일단 우상향하는 거는 좋아요. 우상향하는 건 좋고 올타임 하이 대비 가격 하락도 이전과 거의 뭐 비슷한 수치긴 한데 하락폭이 다른 코인들보다는 조금 적다. 인플레이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적은 거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 외적인 요소들이 좀 수요를 촉발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가치를 좀 높게 평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매집 평단가 대비 하락률은 평균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락장에서의 하락은 다른 코인들보다 좀 낮았는데 별로 안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최근에서의 가격은 오히려 다른 애들은 올라간 반면 얘는 좀 고생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 대기라고 써놓은 이유는 이제 풀매수보다는 현재가 구간이 싼 가격 구간대는 맞는데 풀매수보다는 이제 정확한 지표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좀 합리적이라서 적어뒀고요. 음, 뭐 이런 내용들은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 이제 영상에서 지난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게 뭐 더 큰 삼각형을 그리는 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럴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지난 분석 말씀드렸던 것은 이 구간이었거든요. 이 구간이었는데 오늘자 보니까 조금 더 떨어졌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 코인을 코스모스 코인을 이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괜찮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제 내용들을 봐야겠죠. 이어서 수급 분석 보면 여기서 좀 로데이터가 많이 변동이 있었어요. 근데 매집 평단가가 지난 이제 영상에서 11달러였는데 아마 9.3달러로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9.3달러로 변동이 있었고요. 요거는 일단 지워도 되겠죠, 이제. 실제로 9.3달러로 지금은 바뀐 형태고 요 아래에서도 이제 혹시나 내려갈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아주 높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7대 3 정도의 확률로 보고 있어요. 9.3달러로 세력이 매집을 여기 위에서 끝내고 올라갈 확률이 있고 그게 아니라 좀 낮은 확률 한 30% 정도 되지만 여기서 거래가 좀 터지면서 이렇게 받쳐주고 다진 다음에 여기서 올릴 확률도 있거든요. 이러면 전체적인 매집 평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세력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변동의 여지가 가능성은 높진 않으나 있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9.3달러의 변동은 거의 이제 예상된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높은 확률이었고, 요거는 이제 높은 확률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 대비 매집량이 또 많이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은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났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매집 평단가가 좀 올라간 반면 이 아톰 코인은 오히려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상대평가니까. 코인은 상대평가니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졌다. 그러니까 눈으로만 봐도 거래가 별로 없는 게 보이시죠. 이 구간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 데이터가 좀 하향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뭐 엄청 나쁘지는 않아요. 평균 대비해서 많이 낮진 않기 때문에. 매집 기간으로는 조금 더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기간만큼 추가가 됐기 때문에 늘어나서 요거는 오히려 뭐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메이저 지분율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평균 대비하면은 좀 월등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메이저가 갖고 있는 물량이 좀 많이 적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만 이야기를 드려도 세력이 갖고 있는 게 낮으면 반대로 개미가 갖고 있는 게 이제 많다는 거잖아요. 세력이 없고 개미가 많다. 이거는 시세를 줄 확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낮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그거를 좀 만회할 만한 이유는 나쁜 건 아니라 나쁜 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사실 이 시기를 고려해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시총을 고려해서 봤을 때는 그 엄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좀 오랜 시간 있었고 시총으로도 뭐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평균 대비해서 낮은 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거고 어느 정도 그걸로 이제 만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나쁘게만 볼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전체적인 데이터가 좀 전체적으로 좀 결과가 많이 하향이 됐기 때문에 TP 값도 조금 조절해 줄 필요는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매매 계획 가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정리 한번 해보면은 토크노믹스는 좀 별로죠.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찍었다는 게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다른 코인들은 기존에 많이 찍었더라도 최근에 조금 줄임으로써 이제 불장을 좀 대비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이 친구는 갈수록 많이 찍음으로써 오히려 불장을 대비하는 이 입구에서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 무슨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디테일한 의도까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적으로는 좀 괜찮은 구간은 아직까지 여전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떨어졌으니까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뭐 더 땡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매집량만 봤을 때는 오히려 약간 이제 하향이 됐고 메이저 지분율만 봤을 때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TP를 전체적으로 좀 하향 조정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이렇게까지 봤고 또 매수 계획을 이제 수정한 매수 계획, 매매 계획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전히 불장 초입의 관점은 여전합니다. 지금은 무조건 매수하는 게 맞고 25년 가서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 외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라고 흔히 부르죠. 펀더멘털이 좀 강한 코인이에요. 이 코스모스 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점 갱신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적인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서 매매 계획을 업데이트 해봤습니다. 우선 매수 계획을 보면은 뭐 현재가 여전히 정찰받는 거 좀 나쁘지 않은 가격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업데이트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 영상마다 말씀드려요. 만약에 매집 평단가가 여기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로 사는 거는 오히려 기회비용적으로 손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라리 이 가격대 살 거면 그냥 기다렸다가 위에서 지지받는 거 받고 사도 안 늦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귀에 딱지가 거의 않도록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좀 좋은 예시가 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서 바로 디뎌주지 않고 이렇게 한 번 더 내리는 그림이 나옴으로써 증명이 됐죠. 떨어지는 칼날 잡는 것보다는 올라가서 안착하는 거 기다렸다 사는 게 맞아요.
여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9.3달러로 추정이 되니까 단기간 안에 올려준다면 이런 그림 나올 때 여기서 받는 게 맞아요. 이만큼 내가 뭐 이득을 못 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아톰, 이 코스모스 코인은 이렇게 될 확률이 엄청 낮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매매하는 게 더 좋겠죠.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매 같은 경우는 이제 볼륨 프로파일 지지 확인을 반드시 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요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요렇게 삼각형 그리듯이 요렇게 여기 지금 고점을 내리고 저점을 올린 요 삼각수렴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매집하는 형태를. 그래서 여기를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있고 올라갔을 때 만약에 밑에서 거래가 좀 터지면 볼륨 프로파일이 지금은 이렇지만 이게 좀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진짜 뭐 6대4, 5대5까지도 가는 거예요. 6대4, 5대5까지도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매집 평단가를 세력이 장기 매집 평단가를 일로 낮출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볼륨 프로파일이 나와준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준다면, 아, 이것도 페이크였구나. 여기서 11불에서 9불로 줄인 것도 이제 페이크라는 걸 우리가 이때는 인지를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이제 확률이 낮다고 생각했지만 30%라고 생각했지만 아 7.2달러 구간이 맞았구나 이렇게 보고 여기서 추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그게 아니라 거래량이 밑에서 좀 안 붙어.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민기적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올려주면은 이렇게 해도 안 받을 거예요. 여기서 안 받고 차라리 기다렸다가 여기 지지받을 때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볼륨 프로파일의 지지를 확인한다. 볼륨 프로파일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매수할 때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이랑 이 28불에서 1차 익절하는 거는 같아요. 근데 여기가 뭐 지금 산다고 쳐도 7달러니까 한 4배 정도 되죠. 손익비가. 그래서 엄청 나쁜 자리는 아닌데 그렇게 이상적인 가격도 또 아니긴 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인플레이션이 높은 코인은 TP에 따라 제깍제깍 익절을 해주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올라갔다가 언제 한순간에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가능한 토크노믹스 상황에 따라 다른데 토크노믹스가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이 좀 높거나 유통 지금은 이 같은 경우는 미유통이 없지만 미유통이 조금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TP마다 제깍제깍 익절을 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손해를 이익을 좀 덜 보더라도 손해를 최소화시킨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안전한 매매이고요. 기존에 지금 여기 저점에서 이제 고점을 연결한 그리고 다시 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요게 지금 이 분홍색으로 그어놓은 피보나치 확장 툴이고 기존에는 1대1 구간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기존에는 여기 230불까지도 예상을 했는데 로데이터 업데이트를 시키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TP도 좀 조절을 하면 요거는 이제 지우도록 하고요. 그거를 이제 일반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 차트로 보고 요 정도 수준이면은 비트 이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비트 이더는 뭐 15%, 뭐 20%이 정도로 메이저 지분율이 낮고 뭐 5% 미만일 때도 간혹 있고요. 비트 이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메이저 지분율이 좀 낮은 수준이다. 일반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도 감안하고 여기 밑에서 거래가 계속 안 터져준다면 세력의 의지가 좀 작은 걸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세를 좀 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이제 다른 코인들 위주로 주고 이 코인 좀 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저런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이제 아마 1대1 구간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도 1대1 구간까지는 가줄 것 같고 펀더멘털적인 요소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마 불장 끝자락은 아마 요 사이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대 1.618 구간, 2.618 구간 요 사이쯤에서 나올 것 같은데 최고점은 요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120달러 정도가 최고점으로 예상을 하고 이 이상 물론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요거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이 데이터만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좀 후하게 준 거 아닌가. 워낙 이제 데이터가 좀 안 좋게 하향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올라가면서 TP대로 익절을 맞춰서 잘 하는 게 합리적인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간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기존 1대1 구간이었던 이제 49달러, 그리고 1대 1.618 구간인 76달러, 그리고 1대 2.618 구간인 여기는 이제 맥스 TP예요.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은 좀 낮아요. 낮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까지는 만에 하나, 이게 이제 1파동이고 3파동이면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맥스 값으로 잡아두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간적으로는 여전히 25년 9월이에요. 요건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 TP 값들도 지금 가격적으로 이렇게 있지만, 만약에 이제 중간에 가격 변동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 여기서 말면, 여기는 그냥 엑시트 하는 게 맞아요. 물론 이 시기적으로는 변동에 대해서도 제가 요 근처 가서는 계속 브리핑을 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응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만, 그래도 적정 구간이 됐을 때는 TP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매도를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뭐 확률은 낮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이 최고점에서 여기쯤에서는 이제 매도가 나갈 거라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세력의 매도 패턴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설거지가 나올 확률이 이제 좀 낮아졌어요. 많이 낮아졌고,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매도 패턴을 따를 확률이 높다. 일반적인 매도 패턴은 가격을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붙고, 그리고 고점에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감소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일정 구간에서 제가 브리핑 드린 그 시기랑 겹쳐지는 어떤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얘네가 거래량 계속 고점은 높인 상태에서 거래량이 떨어진다면,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매수 심리 둔화로 우리가 판단할 거고, 여기서는 엑싯을 하는 게 맞습니다. 물량을 다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그런 센스는 이제 다 있으시겠죠. 그리고 제가 요 구간에 가서도 시기적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존 이제 매집 데이터의 하향 조정에 따라 가지고 여기 맞춰서 TP도 좀 조정을 많이 해봤어요. 조정을 해봤고, 드라마틱한 상승은 아무래도 시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메이저 지분율로 보니까 좀 확정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탈이 워낙 견조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시는 분들은 고점 갱신은 당연히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렇게 봤습니다. 깜짝 이제 숙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매매를 나름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수익이 안 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이제 수수료를 한번 의심해 보세요. 본인 쓰시는 거래소의 수수료를 의심해 보시고, 아마 높은 수수료로 쓰고 계실 거예요. 일반적인 거래소들이 대부분 높거든요. 예, 제가 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달아두는 파트너 거래소 MXC는 매매 수수료가 0%입니다. 0%니까 지정가 0%, 시장가 0.01%인데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엄청 크거든요. 아마 이런 비싼 일반적인 거래소 쓰시다가 MXC 쓰시면은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보기 고정 댓글에 링크로 가입하시면 뭐 각종 혜택들, 이벤트들 자동으로 적용되고, 앞으로도 이벤트 많이 가져오도록 제가 거래소 측이랑도 지금 컨택을 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로 낭비하지 마시고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물도 마찬가지긴 한데, 코인 투자를 만약에 혼자 하시는 게 좀 버거우신 분들은 이제 코인 스터디 공부하시는 건 일단은 기본 사항이고요. 코인 스터디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거는 기본이고, 혹시 멤버십 가입하시면 제가 여러 가지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이제 보너스들도 드리고 있거든요. 혼자 하시는 게 조금 버거우시면은 이제 도움을 얻어가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직장인이시거나 여러 이유로 코인 볼 시간이 조금 없고 영상을 뭐 찾아볼 수는 있으나 본인이 이제 검색해서 서칭해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보너스로 제가 공유
메이지 코인들 공유 드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에게 필요하신 거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장 준비 잘 하시고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분석을 완료했던 영상들도 만약에 추가로 분석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은 거기 맞춰서 또 로데이터랑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 퀄리티 높은 분석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